자, 이번 시간은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개와 자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파에 있어서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가 있죠. 자, 이 관계는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개와 자개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게 있죠.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특성 임피던스가 어떤 변이점에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입사파가 있을 거고요. 이 변이점에서 반사파가 생기고 투과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때 입사파에서 입사하는 전개가 있을 거고요. 입사하는 자개가 있을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특성 임피던스 Z1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투과파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전개와 자개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자, 반사파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사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죠.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반사파에서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Z1과 Z2가 어떤 변이점에서 달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Z1이 Z2보다 작을 때, 그리고 Z1이 Z2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1이 Z2보다 작을 때를 케이스 1으로 둘 거고요. Z1이 Z2보다 큰 경우를 케이스 2로 두겠습니다. 이 친구가 케이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바로 케이스 2가 될 겁니다. 자, 케이스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입사파가 있고요. 투과파가 있고요. 자, 반사파가 있습니다. 자, 입사파 같은 경우 자, E1과 H1으로 결정이 되죠. 그 다음 투과파 같은 경우 E2와 H2로 결정이 되고요. 반사파 같은 경우 E3와 H3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보이시죠? 얘는 바로 좌표 공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X는 플러스 X축을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Y 보이시죠? 얘는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우리 전류에서도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X 표시가 된 친구들이 있죠. 얘 같은 경우 방향이 어떻게 되죠? 모니터를 향해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모니터를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보시죠. 모니터를 향해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Y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Z는 바로 플러스 Z가 될 겁니다. 이 원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원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플러스 X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 같은 경우 플러스 X 방향이 되고요. 자, H1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H1 같은 경우 모니터를 향해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Y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사파의 경우 진행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전개와 자개를 외적해서 나오는 방향이 바로 진행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이 친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에 종점이 있을 거고요. 자, H 벡터에 종점이 있을 겁니다. 전개의 종점에서 자개의 종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여기를 향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E1, H1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E1, H1을 외적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플러스 Z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투과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과파 같은 경우 E2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H2 같은 경우 플러스
Y 방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이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반사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반사파 같은 경우 E3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H3 같은 경우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Y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X 보이시죠? 자, 이 X는 모니터를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감싸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게 된다? 자, 마이너스 Z 방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XY 평면에서 특성 임피던스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과파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반사파는 XY 평면에서 반사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원 같은 경우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 되고요. H1 같은 경우 플러스 Y 방향을 갖게 됩니다. 자, E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2 같은 경우 플러스 X 방향. 자, H2 같은 경우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죠. 자, 반사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사파 같은 경우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토대로 우리는 입사파, 투과파는 서로 같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E와 H가요. 허나 반사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입사파, 투과파에서 전개, 자개의 관계를 플러스로 두고 반사파 같은 경우 전개와 자개의 관계를 어떻게 둔다? 마이너스로 둔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친구를 마이너스로 잡고 얘를 플러스로 잡아도 되겠죠. 상관은 없겠죠. 허나 이렇게 두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를 플러스로 두고 반사파 관계를 마이너스로 잡는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가 바로 XY 평면에서 Z1이 Z2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즉, XY 평면을 기준으로 Z가 0보다 클 때 특성 임피던스는 Z2가 되고요. Z가 0보다 작을 때 특성 임피던스는 Z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Z1과 Z2를 비교하면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케이스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사파가 존재를 하고요. 이 원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갖게 되고요. H1 같은 경우 모니터를 향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Y 방향이 됩니다. 투과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투과파에서 전개의 방향은 바로 플러스 X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 H2 같은 경우 플러스 Y 방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입사파와 투과파에서 진행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파 같은 경우 진행 방향을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감싸준다라는 거죠. 그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플러스 Z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투과파도 마찬가지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은 플러스 Z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입사파와 반사파는 플러스 Z 방향을 향해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사파가 XY 평면에서 반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아까 케이스 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사를 하게 되면 E3, H3가 발생을 하는데 H3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플러스 Y 방향이 되죠. 허나 E3 같은 경우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감싸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마이너스 Z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E1, E2, E3가 있을 거고요. H1, H2, H3가 있을 겁니다. E1 같은 경우 플러스 X방향, E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X방향, 허나 E3는 마이너스 X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H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Y 맞죠? 자, H2, H3도 모두 플러스 Y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사파, 투가파, 반사파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입사파, 투가파에서 전개와 자개의 부호는 서로 같다라는 거죠. 허나 반사파에서는 어떻습니까? 전개와 자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입사파, 투가파 관계를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투가파에서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허나 반사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둬도 괜찮아요. 허나 이렇게 두면 얘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식이. 그래서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얘네를 플러스로 두고 이 친구를 마이너스로 둔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관점일 뿐이에요. 입사파, 투가파, 반사파의 관계에서요. 그래서 요 두 친구의 전개와 자개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 관계라고 보고 반사파를 마이너스 관계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이점에서 Z1과 Z2가 달라진다. 이 둘의 크기가 어떻다 한들 입사파에서 전개와 자개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투가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반사파 같은 경우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